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많은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의 가격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들의 가격들이 지금 소폭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스텔라만 한 4%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소폭 상승 및 소폭 하락 뒤에 크나큰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한 소식입니다. 리플 XRP의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줄여서 AXP가 오피셜로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사용한다는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콜린 오플라우티 부사장은 리플사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인 엑스커런트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고 19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상업 서비스 총책임자로 두각을 나타내는 오플레리티는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더 머니 2020 행사의 마지막 날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은 자금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순간적으로 지점 간 대화를 제공한다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고객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패널리스트 중에서 리플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 최고 경영자 CEO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일찍이 이 행사에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리플에 대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업계에서 블록체인 창업이 이루어낸 진출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11월 산단테르 은행과 함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과 영국 간 국제 결제 촉진 및 신속화를 위하여 리플과 이제 기술 활용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제 FXIP 플랫폼을 통한 결제는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되었으며 리플렛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기반 구조와 통합되어 고객에게 중소기업으로의 결제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본사를 둔 리플은 국경을 초월한 결제와 정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리플렛의 주요 제품은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죠. 이 회사의 CEO에 따르게 되면 아멕스가 사용하는 기술, 아멕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아멕스가 사용하는 기술은 암호화성이나 토큰으로부터 연결을 분리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멕스와 같은 은행이나 비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여 어떤 중간 블록체인 통화 없이도 피아트 통화, 즉 법정 통화에 대해서 이제 다른 법정 통화로 직접 연결을 해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리플의 글로벌 전략 계좌 책임자인 마르쿠스 트레어는 향후 XRP 통화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XRP 통화는 나중에 진화 역학 및 다른 플레이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만 감고 뜨면 나오는 리플의 좋은 소식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 또 한번 정신을 못 차리죠. 왜 오르지 않는 건지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이런 소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꽃을 피우는 날이 금방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정말 이거는 대형 호재 입니다. 엑스커런트를 사용해서 현재 XRP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엑스커런트에서 XRP 그러니까 그 엑스래피드로 이제 넘어오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도 엑스커런트를 충분히 사용하고 이거에 대한 효용성을 충분히 봤을 때 이제 엑스래피드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천만 사용자를 보유한 삼성페이가 암호화폐를 통합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월 29일 코리아 헤럴드는 삼성이 2월 21일 삼성 블록체인 월렛 공식 출시 1개월 전부터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죠.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뒤에는 1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있는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지불 애플리케이션인 삼성페이가 존재하고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삼성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 한국에서 암호화폐 지갑 시스템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삼성페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자 기반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방법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해외 사용자의 거래 기간을 연장하고 국제 결제 처리 서비스를 통합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발 단계에서 삼성 지갑에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가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완전한 핀테크 플랫폼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현재 이더리움만을 지원한다고 밝혀져 있지만 향후 더 이제 많은 암호화폐가 단기간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삼성페이는 출시 이후로 혁신과 기술 개발 분야에서 애플페이와 카카오페이와 같은 다른 디지털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경쟁을 하고 있죠. 2015년에 되게 퇴근하고 나서 굉장히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2015년에 삼성페이는 루프페이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으며 이 인수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POS, 포인트 오브 세일 단말기를 통해 지불 처리할 수 있었으며 플랫폼 사용자를 이렇게 경쟁 업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며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58%나 사용자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퀘어 캐시의 비트코인 통합과 마찬가지로 삼성페이는 밀레니엄 세대 및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며 스퀘어는 2017년 말에 비트코인을 통합한 이후 회사의 시장 가치가 51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현재 삼성페이는 18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업계 전문가는 삼성페이의 암호화폐 통합이 암호화폐의 주류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암호화폐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소매점, 슈퍼마켓,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의 의미 있는 상인의 채택을 유도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삼성페이의 암호화폐를 통합하게 된다면 정말 이게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굉장히 적겠죠. 이거는 정말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일 텐데요. 정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삼성페이에 암호화폐가 직접적으로 탑재가 된다는 이런 굉장한 소식이 오피셜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팀 드레이퍼가 2020년에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상승론자 팀 드레이퍼는 항상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해왔지만 이제 그는 가치평가를 예측하는 것에서 채택을 예측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 억만장자는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앞으로 3년 안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팀 드레이퍼에 따르게 되면 날이 갈수록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 화폐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며 그는 만약 누군가가 프라푸치노를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팀 드레이퍼의 암호화폐 커피에 관한 예측은 그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2022년에 이루어진다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의 가격은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의 0.00178%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드레이퍼의 예측에서 주목할 점은 가격이나 25만 달러의 금융자산으로 3달러짜리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닌 그 결과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거물 팀 드레이퍼는 가맹점이 비트코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는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또한 스타벅스가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리스크가 큰 도박으로 보지만 암호화폐계 밖에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며 XRP와 같은 특정 암호화폐들은 지불에 사용되어 왔지만 대부분이 소매 수준이 아닌 은행 및 기관의 비중이 더 높았죠. 드레이퍼의 주장은 암호화폐 산업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전통시장으로 진출시키는데 도움이 더 많은 플랫폼을 개발할수록 자극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부의 3분의 2 이상을
저장을 위한 저장 가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스타벅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과 함께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벡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제 스타벅스가 고객들이 신용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드레이퍼의 예측이 더 현실화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2018년, 2019년에 네, 암호화폐를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은 진짜 이 팀 드레이퍼 이분의 말씀처럼 정말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추세라면은 정말 법정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날이 오는 거는 조금 먼 훗날이지만 정말 머지않아 법정 화폐도 사용을 하고 암호화폐도 사용하여 이렇게 물건을 자연스럽게 구매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재무부가 블록체인 증권으로 유럽 디지털 금융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재무부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합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8일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독일 재무부는 증권을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디지털 금융 상품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산업에 맞게 규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전자증권의 인수, 이전 등 세부적인 규제 마련 필요성도 이렇게 짚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관련 규제 수립으로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자화를 채권에 우선 적용하고 증권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조작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단일 기관에서 디지털 증권을 등록 관리해야 하며 독일 거래소에 사용될 경우 반드시 중앙증권예탁원인 CSD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만 해당 증권 매입을 허용하는 등의 제약을 뒀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독일 증권법에 따라 증권 투자 금융 상품으로 건조되지 않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법 미적용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관련 법률 초안이 나오기 앞서 포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재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럽 금융 중심 국가인 독일이 토큰화 금융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독일 블록체인 법률 자문을 지원해온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티온의 CEO 리차드 로바서는 독일 의회와 정부기관이 내부적으로 증권 토큰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CEO는 증권 토큰에 종합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토큰 보유를 통한 지분 소유, 배당금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블록체인 기업, 단체와 더불어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하게 될지 새롭게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증권을 촉진하고 토큰화 기술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는 독일이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어떻게 하면은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들여와서 선점을 하게 될까, 참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지금 일본, 미국 등 정말 각국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굉장히 들이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반대로 가는 국가 우리나라죠. 참 우리나라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한 5년 길면은 10년 안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들이려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임박한 반갑기가 이제 가격 상승에 큰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안틀란타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CIO인 알리스테어 밀레는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 향후 12개월 동안 지배적인 암호화폐의 가격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블록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블록을 채굴한 후에 채굴자가 생성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는 계산 능력을 사용하여 복잡한 암호화된 문제를 해결하여 거래를 처리한 다음 블록에 배치하여 블록체인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네, 채굴자를 보생하기 위해 모든 블록은 채굴자가 장비 및 전기 비용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생성한다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블록 보상은 15개월 만에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으로 블록 보상은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고정된 공급원에 가까워지면서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이 높아지므로 시장의 가격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밀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15개월 또는 450일이 남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 12개월까지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암호화폐 부문에서 가장 큰 캐피털 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SEO인 레리 실버트에 따르게 되면 많은 소매 투자자들은 이제 블록 보상과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블록 보상이 반으로 떨어지기 1년 전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반감기로 보상이 떨어지는 것이 이미 대부분 가격에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상으로 암호화폐가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면 서서히 가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 반감기가 발생했을 때 자산의 순환 공급은 최대 순환 공급에 가깝다고 추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키 손실, 휴먼 주소 및 거래소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영구적으로 손실이 되었다고 밝혀졌다고 하면서 손실된 비트코인을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2017년에 비트코인 400만 개가 영원히 손실되어 유통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더 많은 비트코인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자산의 사용 가능한 공급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디플레이션 통화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 보상이 감소함에 따라서 투자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8년 지금 1분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년 전인 올해죠. 2019년 5월, 6월에 크나큰 가격 상승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좀 5월, 6월이 정말 비트코인의 중요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년 전에 무조건 올랐었습니다. 근데 올해 과연 오르게 될지 한번 지켜보게 되는데요. 참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르는 게 내 암호화폐 시장 아니었습니까? 한번 5월, 6월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대책반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범죄자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하나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묘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매일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암살자를 고용하거나 무기나 마약을 구입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거대하고 많은 수의 암호화폐 거래들이 완벽하게 합법적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암호화폐 영역에도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특검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이라는 부제로 방송이 이제 최근 이 암호화폐 범죄 전담반이 창설을 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전담반의 목적은 암호화폐와 핀테크 생태계와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책위는 이제 SPO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며 자금 세탁, 사기, 기타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담반의 창설은 두 가지 이유로 논리적인 단계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점점 더 첫째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KYC에 대한 규칙 강화와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들의 지원을 암호화폐 사용을 통해 범죄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이 만든 대책위의 두 번째 이유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3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2017년 453명으로 급증했다며 지난해 2018년에는
사기 관련 사건이 4,591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저한 증가는 암호화폐에 특화된 법 집행기관을 만들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이런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만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도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여러 법 집행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집행연합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형사고발을 많이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문제의 수용과 사용함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수치가 더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누군가는 그것에 관련된 사기를 벌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열심히 번 돈을 넣기 전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범죄에 대한 대책반을 설립했다는 기사인데요. 참 이런 건 설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좀 액션부터 좀 쳐내줬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걸 봐도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좋게 봤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찰스 호킨스가 이제 JP 모건을 비난하며 혐오스럽다고 지칭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르다노의 창립자 겸 IOHK의 대표인 찰스 호킨스가 최근 홍콩 하이브리드 서밋 회의에서 암호화폐 패널에서 JP 모건 코인과 이를 생산하는 은행을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데일리오들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OHK 대표인 그는 JP 모건의 코인의 개념이 암호화폐와 완전히 동떨어진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JP 모건 코인을 봤을 때 그들은 이 영역에 이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며 개념을 가증스럽게 만든다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호키스는 노골적으로 JP 모건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같은 나머지 은행의 카르텔을 호명하며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엘리트들의 불법적인 은행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호킨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범죄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끔찍한 일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파산시켰고 규제와 그들이 실행한 시스템의 결과로 30억 명의 사람들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시켰다며 그리고 전 세계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다며 따라서 반작용으로서 암호화폐가 존재하게 되었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며 결국에는 유산 시스템과 충돌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회사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해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일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시간이 걸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재산 및 비즈니스 등록에서부터 투표 시스템, 공급망 관리,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블록체인 기술을 갖추게 되면 디지털 신분증과 지갑이 생기게 될 것이며 카르다노, 이더리움과 같은 무허가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신용, 보험, 송금 및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은 느리고 체계적인 진행이므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JPM 코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JPM 코인을 언급을 했는데요. JPM 코인이 나와서 다른 암호화폐가 망할 것이다. 특히 이제 리플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일각의 이렇게 의견도 있고 JPM 코인이 암호화폐 자체랑 완전히 동떨어진다. JPM 코인은 반짝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각의 의견들이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참 암호화폐 뜨거운 감자로 참 급부상했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JPM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정말 다른 코인들의 영향을 주게 될지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일지 나쁜 영향일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상의 새로운 복권 게임 나카모토 게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나카모토 게임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의 새로운 복권 게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복권과 같은 게임은 수천 년 동안 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게임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채택되었다고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도박과 복권 게임의 투명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나카모토 게임은 불과 며칠 전 레딧을 통해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복권 게임의 선구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권 게임을 만든 팀은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캐시 기반 복권을 만들었고 현재 라이브 상태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그 팀은 게임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등록이 필요 없어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등록은 필요 없고 100% 공정하다며 당첨자를 찾으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그들이 0.01 비트코인 캐시를 베팅에 보내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여러 개를 베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행운의 숫자는 트랜잭션 아이디의 자동 생성 마지막 0숫자라고 합니다. 400블록이 필요한 블록 높이를 이용해 각 라운드의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승 상금은 $600라고 전하면서 승자는 모든 금액을 가져가지 않고 70%만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남은 30%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서 더 큰 잭판을 만들고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기를 할 것이라며, 그중 1%만이 게임 제작사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이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보안 광국이 압수한 암호화폐 전문 관리자 고용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미국 연방보안 광국이 몰수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수사를 통해 압수한 수천 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지갑 생성, 포크 관리, 토크 전송 등 문제를 다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USMS는 앞서 다크웹, 실크로드를 조사하며 압수한 3만 비트코인 이상을 경매 처분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셉 영이 삼성페이 암호화폐 도입은 가맹점 채택 여부가 관건이다 라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삼성페이의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상인 및 가맹점들의 지원 여부가 중요하다며, 또한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부족한 점 역시 이러한 채택의 부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용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웹브라우저 브레이브가 이제 광고 시청 이용자에게 BAT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슬러지 피드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웹 브라우저 브레이브와 베이직 어텐션 토크 이제 BAT가 현재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자 중 광고를 시청하는 사용자들에게 BAT를 보상으로 주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광고만 보면은 BAT를 준다고 하니 한번 저도 좀 알아보고 이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광고 보고 그냥 이렇게 토큰도 받고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셜 제도가 법정 암호화폐 SOV 발행 관련 핵심 법안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최근 마셜 제도가 국가 발행 암호화폐 소버린의 발행과 관련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한편 SOV 개발 대행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핀테크 기업 니마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현지 국회에서는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SOV의 발행 계획에 따르게 되면 개발사는 240만 SOV를 발행하고 마셜 제도 국민들에게 보급할 때 $3,000만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또한 조달액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은 니마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5로 투자 심리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과 동일한 5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이제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며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 포인트 지수가 네, 말이 마지막에 대해서 꼬이네요. 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55 정도면은 네, 투자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지금 이제 3월 한 초중반 정도죠. 네, 3월 말쯤에는 정말 이 투자 점수가 한 7, 8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높게 본 점수는 69고 제일 낮게 본 점수는 10입니다. 다행입니다. 한 자릿수로까지는 안 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